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자산이 3배로 폭등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을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에 머물기도 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누구는 인맥의 레버리지를 타고 주가 차트처럼 무섭게 뻗어나가고 누구는 평생 혼자서 고독하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QQQ를 사고 QLD를 사고 TQQQ를 고민하듯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도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은 마치 아무런 변동성도 없는 현금 통장과 같습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에 밀려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반면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성장 속도는 QLD가 되기도 하고 TQQQ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차갑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이지만 결국 거대한 부와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내 인생의 성장률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주고 아플 때 약을 사다주는 그런 동화 같은 귀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완벽한 무위험 고수익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동양의 성현인 공자도 3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란 모든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난 초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기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완벽한 구의 형태로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완벽한 구 모양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모난 구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울한 감정이든 강박적인 성향이든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돌출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돌출된 부분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맹상군이라는 인물은 집에 3,000명의 식객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식 깊은 선비도 있었지만 담을 잘 넘는 도둑도 있었고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삐뚤삐뚤한 사람들이었지만 맹상군이 적국에 갇혀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도둑이 들어가 문서를 훔쳐왔고 닭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성문을 열어 목숨을 구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선비를 보냈다면 결코 해결하지 못했을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손가락질받던 도둑이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레버리지이며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시너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기본 지수를 추종하는 QQQ처럼 무난하고 든든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 급격한 도약을 원한다면 때로는 성격이 까칠하고 다루기 힘들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QLD나 TQQQ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조직 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수와 조수의 관계입니다. 대기업의 공채 제도를 보면 과거에는 인재들을 무작위로 부서에 배치하곤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수 밑으로 들어갈지는 순전히 운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사수를 만나서 그가 이끄는 대로 날밤을 새우며 일을 배우고 그 사수가 승진하며 나를 함께 끌어올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직장 생활에서 TQQQ 같은 초고속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하지만 본질은 뛰어난 인재의 레버리지에 나를 태우는 기술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퇴근 시간 종이 울리면 미련 없이 가방을 싸고 회사 밖을 나서는 순간 카톡을 차단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세련된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조언하자면 그것은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큼만 일하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한 채 살아가는 삶은 복리의 마법을 거부하는 달리예금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인공지능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촌 동생의 인연으로 우연히 만난 대표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인간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과 술 한잔 들이켜는 자리가 귀찮다고 집에 가서 쉬었다면 그런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소통의 방식이 카톡이나 SNS로 바뀌었을지언정
인간관계의 본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동일합니다. 선배가 술 한잔하자고 제안할 때 기꺼이 따라 나서고 산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귀를 열어두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빠르게 성공합니다. 다소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고 어떻게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리더의 위치에 올라갈수록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모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인간적인 매력은 부족하고 성격은 까칠하지만 맡은 일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하는 해결사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우리 인생의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TQQQ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격이 까칠하다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성과를 내야 합니다. 조직의 생리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 밑에는 성격이 나빠도 인재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일처리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인간성이 따뜻하고 나를 늘 지지해주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주는 동반자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변동성이 적고 든든한 QQQ 같은 존재들입니다. 삼국지의 유비 역시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 제갈량이라는 까칠하지만 천재적인 해결사를 곁에 두는 동시에 비록 실전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자신을 끝까지 믿고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간손미 같은 충신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가장 완벽한 리더십의 덕목은 사람들에게 허황되어 보일지라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면 많은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화성에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끝까지 화성 이주라는 거대한 비전을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로켓 기술로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 스타링크라는 엄청난 네트워크망을 구축해냈습니다. 이 스타링크는 현재 글로벌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비전은 수많은 인재들과 자금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중력이 되었고 결국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힘은 결국 확실한 비전과 약속된 보상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메리트가 내게 존재합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달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비정한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달콤하고 유용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들고 내 곁에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달달하다는 것은 아부나 아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났을 때 확실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쌓아서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불평만 가득하고 직급도 낮으며 만나면 늘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쓴 사람을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그만두고 자발적 은퇴를 선택했을 때 불과 6개월 만에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대학 동기들조차 연락이 뜸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적 유용성이 사라지자 관계의 밀도 역시 자연스럽게 옅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병원 문을 열고 활동을 재개하자마자 신기하게도 연락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배신이 아니라 관계의 당연한 속성입니다. 인간관계는 차가운 비즈니스와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한 가치를 주고받을 때 가장 건강하고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일이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려면 정작 내 인생의 본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투자를 할 때 종목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관계 역시 한두 사람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진정으로 내 인생의 상승을 도와줄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러지런히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안전하게 방구석에 누워 카톡을 꺼놓는 삶은 실패는 피할 수 있겠지만 성공의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하는 마이너스 수익률의 삶입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넓혀가야 할 관계가 있고 깊어져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동시에 선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만남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매력적인 자산이 되고 타인이라는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활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 곡선은 우상향하는 QQQ를 넘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TQQQ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